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럴 겁니다. 계좌를 열어보고 빨간 숫자가 파란 숫자로 바뀐 걸 확인하고 한숨을 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손절을 해야 하나 버텨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폭락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오히려 돈을 넣는 사람. 시장이 반토막 날 때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이겨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보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폭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락장에서 버티는 게 멘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멘탈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멘탈은 확신에서 옵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이 기업이 왜 가치가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알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폭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평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1947년 일본 나고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 어릴 때부터 유별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책을 볼 때 이 아이는 신문의 경제면을 읽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네 가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가게가 잘 되고 어떤 가게가 망하는지 그런 걸 관찰하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특이한 선택을 합니다.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문에서 이상한 구인 광고를 발견합니다. 스위스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투자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였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없는 23세 청년이 외국계 투자회사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붙었습니다. 1970년의 일입니다. 스위스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애널리스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주식을 분석하고 기업을 연구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일. 그가 처음으로 배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게 앞으로도 필요한 일인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 뒤 그는 스위스로 갑니다. 제네바 대학에서 국제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무려 17년간 유럽의 명문 투자은행인 스위스 픽테트 은행의 일본 대표를 맡게 됩니다. 1986년의 일입니다. 스위스 픽테트 은행. 2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유럽 최고의 프라이빗 뱅크입니다. 여기서 그는 장기 투자의 진짜 모습을 목격합니다. 유럽의 부유한 가문들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주식을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함께했습니다. 10년, 20년, 때로는 세대를 넘겨서. 그때 사와카미 아스토는 깨달았습니다. 투자란 주가를 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사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1986년 일본은 버블 경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땅값은 하늘을 찔렀고 주가는 매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금박을 입힌 초밥을 먹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버블이 터집니다. 니케이 지수는 1989년 말 거의 4만 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그것이 1992년에는 1만 4천 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야마이치 증권,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 일본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에 접어듭니다. 그게 20년이 됩니다. 30년이 됩니다.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무려 34년이 걸렸습니다. 2024년이 되어서야 니케이 지수가 다시 4만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 사람들은 주식에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은행 이자가 거의 0인데도 사람들은 예금만 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장기 투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봤습니다. 시간을 버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투자회사를 만들겠다. 장기 투자의 가치를 믿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펀드를 만들겠다. 1999년 사와카미 아스토는 52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와카미 투자신탁을 설립합니다. 일본 최초의 독립계 투자신탁회사였습니다. 증권사 소속이 아닌 완전히 독립적인 운용사. 오직 개인 투자자만을 위한 펀드.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첫 출발에 함께한 사람은 고작 487명. 모인 돈은 163억 원. 일본 금융계에서는 코웃음 쳤습니다. 저런 조그만 펀드가 얼마나 가겠어. 게다가 기관 투자자 돈은 안 받는다고. 미친 거 아닌가. 그런데 사와카미 아스토에게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첫째, 셀러리맨의 자금만 받는다. 기관 투자자는 단기 수익률에 쫓깁니다. 분기마다 성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적립식 투자만 받겠다. 그래야 진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둘째, 백화점식 운용은 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수십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 정말 좋은 기업, 내가 확신하는 기업 25개에서 30개만 투자한다. 셋째, 판매사를 따로 두지 않는다. 증권사를 통해 팔지 않는다. 입소문으로만 퍼지게 한다. 그래야 진심으로 장기 투자를 하려는 사람만 모인다. 세 가지 원칙. 금융업계에서는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펀드를 키울 수 있겠어. 하지만 그의 투자 원칙은 더 독특했습니다. 그는 생활 주식에 집중했습니다. 생활 주식이란 뭘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밥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이건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뒤에도 그럴 겁니다.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차를 타고 출근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리지스톤에 투자했습니다. 타이어 회사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도요타에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가오에 투자했습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 가서 사람들이 뭘 사는지 보면 됩니다.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 보면 됩니다. 내가 매일 쓰는 물건을 누가 만드는지 알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폭락장에 산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운용 방식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본에 충실하다. 불황이나 폭락 등 값쌀 때 단호하게 매수한 뒤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는 폭락장을 좋아했습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팔 때 그는 기쁘게 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 주식이나 폭락할 때 사면 안 됩니다. 내가 확신하는 기업,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업이 폭락할 때 사야 합니다.
그래야 폭락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망할 일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2010년 도요타 자동차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가속 페달 결함으로 1,000만 대 리콜 사태가 벌어집니다. 도요타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자산가치 4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친 듯이 팔았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뭘 했을까요? 도요타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 회사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소비자 신뢰를 잃었는데 어떻게 회복하겠어? 그런데 사와카미 아스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안 타게 될까? 아니다. 도요타가 차를 못 만들게 될까? 아니다. 리콜은 문제지만 회사가 망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도요타는 품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다. 5년 뒤 도요타 주가는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400%에 가까운 수익.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팔 때 그는 확신으로 샀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사와카미 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1999년 487명으로 시작한 펀드가 2016년에는 가입자 12만 명, 운용자금 2조 8천억 원의 대형 펀드가 됐습니다. 일본 단일 펀드 중 2위 규모입니다. 특별한 영업도 판촉 활동도 없이 오직 입소문만으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사와카미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116.6%, 연평균 6.9%의 수익을 꾸준히 냈습니다. 같은 기간 니케이 지수는 20%도 못 올랐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대부분의 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사와카미 펀드만 꾸준히 플러스를 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투자 종목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도요타, 브리지스톤, 가오. 이런 기업들입니다. 숨겨진 종목이 아닙니다. 비결은 태도였습니다. 폭락할 때 사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남들이 공포에 팔 때 내가 확신으로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주가가 아니라 회사다. 언제 팔까보다 언제 살까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응원하고 싶은 회사라면 사실 언제 사도 크게 상관없다. 그런데요. 안심하고 오래 보유하려면 쌀 때 사는 게 좋다. 그래서 폭락장이 기회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마트에서 세일할 때 물건을 삽니다. 할인할 때 사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행동할까요?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팝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모릅니다. 이 회사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샀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닌지 불안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을 알았습니다. 이 기업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폭락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다. 가치 있는 걸 싸게 사두면 후회하지 않는다. 사와카미 펀드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70%가 30대, 40대 직장인입니다. 대부분 적립식 투자를 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펀드에 넣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기다립니다. 이게 사와카미 아스토가 원했던 모습입니다. 월급쟁이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매달 조금씩 꾸준히 오래.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지금도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합니다. 장기 투자 전도사를 자처합니다. 그의 블로그에는 수시로 투자 철학에 관한 글이 올라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장기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금융 투자 업계에 발을 들인 건 1970년이었다. 그 당시 투자에 대한 생각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20년에서 3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가 일반적인 개념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투자가 짧아졌습니다. 1년도 길게 느껴집니다. 한 달, 일주일, 하루. 점점 더 짧아집니다.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잃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반대로 갔습니다. 세상이 빨라질수록 그는 더 느리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계좌에 있는 종목 중에 그 회사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몇 개입니까? 그 회사 제품을 써본 적 있습니까? 그 회사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대답하기 어렵다면 아마 폭락장에서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사와카미 아스토가 보여준 건 이겁니다.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쓰는 물건, 내가 아는 회사, 내가 응원하고 싶은 기업. 그런 회사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쌀 때 삽니다. 비쌀 때 팔지 않고 기다립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경제 뉴스를 매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활을 보면 됩니다. 집 앞 편의점에 가면 됩니다. 마트에 가면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뭘 사는지 보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치약으로 양치질했습니까? 어떤 샴푸로 머리를 감았습니까? 어떤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까? 그 회사들의 주식을 찾아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폭락장이 오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게 기회입니다. 마트에서 세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회사가 할인 중입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다 판다고 하는데 혼자 사는 게 쉽겠습니까? 뉴스에서 경제 망한다고 하는데 주식을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왜 가치 있는지, 이 회사가 왜 사라지지 않을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50년 넘게 이 방법으로 투자했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버텼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에도 버텼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한다. 폭락하면 더 산다. 그리고 기다린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폭락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은 그 기업을 알 때 생깁니다. 내가 아는 기업, 내 삶에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폭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폭락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이 모든 걸 바꿉니다. 사와카미 아스토가 487명의 고객으로 시작해서 12만 명의 동반자를 만든 것처럼 163억 원에서 시작해서 2조 8천억 원을 운용하게 된 것처럼 당장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매달 조금씩 꾸준히 오래. 그게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주가가 아니라 회사다. 회사를 믿으면 폭락도 두렵지 않다. 폭락장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대답이 명확하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대답이 없다면 그 주식을 왜 들고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사와카미 아스토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일본 경제가 30년을 잃어버리는 동안 그는 혼자서 이겼습니다. 특별한 정보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기업을 쌀 때 사서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습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기를 바랍니다.